그리고 2011년 10월 달입니다. 그로부터 1년은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외교 잡지에다가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아주 명백해요. 자, 우리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다 통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미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협력을 하면서 국가 번영을 이뤘는데 이제는 우리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이 중동이 아니라 바로 태평양에 있다. 태평양이 번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태평양 국가와 협력해서 태평양에서 새로운 번영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듣기는 되게 좋죠. 제가 이 말을 그래서 이때 한 게 피보트 투 아시아 회귀 정책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좀 듣기 좋게 할까요? 쌍스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고요. 아, 지기를 중국 새끼들 너무 따라오네. 이 새끼들 잡아야 되는데 중국 봉쇄해야 돼. 이거예요. 중국 봉쇄 정책입니다. 근데 중국 봉쇄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너무 그러니까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고 했어요. 또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재균형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다시 배치해서 재균형 정책을 하겠다. 한쪽에 너무 치우쳤었다. 지금까지 중동에 너무 치우쳤었으니까 그걸 빼고 아시아하고도 균형 잡게 하겠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잡기 정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2년 1월 달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100년간 쓸 가스가 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급자족, 미국의 원대한 꿈인 자급자족, 에너지 자급자족의 시대로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태평양 지역을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정책의 변화니 어마어마하게 변화옵니다. 이 변화에 온 게 미국이 만약에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이 없었으면, 셰일 에너지 혁명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거죠. 조금씩. 네. 이 관심을 끊는 게 적극적으로 드러난 게 2019년이에요. 1980년에,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서 반미 국가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1979년 12월 24일에 침공을 합니다. 미국이 깔통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무슨 말을 하냐면, 페르시아만 지역, 여기에서 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를 만약에 누구라도 건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소련이 가로 열고 소련이란 말을 안 했어요. 건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미국은 군사력을 써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지켜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른 나라들도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페르시아만 쪽에서 나오는 석유의 이동에는 흐름에는 문제가 없었죠. 미국이 이제 큰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2019년에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2곳을 공격을 해서 2곳이 셧다운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가 10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2개의 유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500만 배럴이 날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 카터 독트린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의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미국 석유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트럼프가 그걸 보고받고 한 참마디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카터 독트린이 살아있다면 그래? 이런 나쁜 놈 새끼들 그러면 후티 방문 때려. 우리 에너지 문제 있어. 이렇게 했겠죠? 예. 트럼프 첫마디? 야, 이거는 우리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우디에 대한 공격이지. 우리 미국 공격한 게 아니야. 만약에 사우디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시오. 도와주더라도.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2019년 이 사건을 두고 카터 독트린은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군사 개입하지 않는다. 냉정한 일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 왜요? 중동 에너지가 미국에 필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셰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거 바빠. 우리는 중국 잡아요. 이해하시겠죠?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볼까요? 2012년에 대통령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히트 상품으로 만들었던 표가 통일대박이죠. 네, 통일대박의 근간은 중국을 잘 구슬려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뭐 나름 굉장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일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당이 해야지, 그거를 좀 진보적인 세력이 하면 또 빨갱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차라리 통일은 그러니까 보수당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자주 섞인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보수의 핵심이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통일 그거라도 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썼죠. 그리고 중국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기억나세요? 전승기념일에 간 거.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친미 국가들에서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전승기념일에 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유명합니다. 천안문 광장에 그 망루에 올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소위 말해서 자유질선, 친미 세력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시진핑, 푸틴,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 소위 말해서 유럽이나 서방에서 부르는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이 당시 사실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세계에 큰 충격을 줬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유럽의 이런 데에서 만평이 뭐가 나왔냐면 시진핑과 박근혜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 같은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중국한테 다 팔아버렸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왜 이게 시점이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이미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이고, 우리는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는 미국한테 별로 안 좋게 보이죠. 그리고 그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아무튼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이제 딱 끝나는 게 하나 있죠. 사드죠. 2014년 사드. 예.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임에서 경중암미는 끝나버렸고, 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은 미국은 이미 지금 중국을 잡으러 들어가는 거였고, 우리는 반대로 간 거죠. 예. 그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드가 대국용인지 대중용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 계속 사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재를 한 거고요. 사드에 따른 경제 제재를 계속 해가지고 사이가 계속 지금까지 보면 나쁜 거고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통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흐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미국의 흐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 미국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대중국 압박이에요. 이거는요, 오바마가 만들었고요. 오바마 다음인 트럼프가 있고, 그 다음이 바이든이 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 갈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기조가 변화가 없어요. 다만 차이는 막말로 하느냐, 조금 세련되게 하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예. 바이든은 좀 세련되게 하려고 그랬고, 트럼프는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했고, 오바마는 좀 세련되게 하려고 그랬고, 트럼프는 막 험한 말 하면서 했고, 예. 바이든은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 대통령도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조는 갑니다. 어차피 미국의 내셔널 어젠더는, 미국의 국가 정책의 제1순위는 지금 중국 잡는 거고, 네, 중국 잡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국제정세 이해 못합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이 배경에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독립이 있어도 중국이 위협 요소가 되지 않았다면 안 했겠죠. 그런데 중국 위협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에너지 레볼루션이에요. 에너지 혁명입니다.